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지난 9월 14일 이후 75일간 우리는 좀 평안했습니다. 뉴스하기도 좀 편했고요. 뉴스를 보시는 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지난 11월 28일 결국 조용하던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다시 했습니다. 꼭 75일 만입니다. 그 이후 우리는 다시 바빠졌고 다시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의 의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북한의 ICBM 미사일 시험 발사,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주영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험 발사 이후 지금 2, 3일 지났기 때문에 간단한 건 다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만은 또 깊은 얘기는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짚어본다면 북한이 75일 동안 잠잠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기습적으로 그 도발을 한 이유 좀 짚어보죠. 그렇죠. 하필이면 왜 11월 28일이었을까? 근데 그게 궁금한데요. 11월 25일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꼭 11월 28일 했던가. 그걸 짚어보자면 이유는 이제 짚히는 이유는 하나 있는데 미국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죠. 그 조치가 이루어지고 나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UN 총회에서도 러시아나 중국 등이 그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을 강경하게 미국이 몰아갔다. 미국이 또 북한을 지나치게 압박해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까지 하다 보니까 북한이 반발한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 한반도 주변에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도 있고 해서 피하고 항공모함이라든가 미국의 그 전투기 등이 계속 감시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꼼짝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경고망동했다가는 정말 미국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움직임을 펼래야 펼 수 없었는데 최근에 항공모함 돌아갔고 미국이 이제 그런 군사적인 움직임이 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요때가 기회다. 또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언제 다시 미국이 항공모함 보내고 이렇게 되면 또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은 지금이 기회다. 그래서 이번에 미사일을 날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또 평창 동계올림픽도 있고 해서 이제 그렇죠. 국제적으로 많은 인사들이 오고 그럴 때 또 하는 건 또 자기들도 부담스러울 거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거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인데요. 75일 만에 한 번 하고 또 침묵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이 75일간의 침묵을 거둬들였기 때문에 다시 활발한 도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그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발사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화성 15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화성 15형 ICBM 발사가 성공했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시험 발사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곧 실전을 앞에 두고 하는 것이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전 배치까지 가겠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북한이 이 화성 15형의 실전 배치를 의미하는 시험을 한 번 더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번 발사 말고 그 전 마지막이 9월 14일이었단 말이에요. 네. 9월 14일을 앞두고 8월, 9월 상당히 그 도발이 정점을 이루고 그랬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좀 대비해 봤을 때 이번에 11월 28일 발사 이후에 어떤 그런 과정들을 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수 있죠. 그래서 그 북한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8, 9월에 굉장히 도발이 그때는 거의 체감적으로는 매일같이 뭔가를 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자주 이 미사일이나 또는 무슨 시험을 하거나 그랬는데 이 당시에 2차, 3차 화성 12형 시험을 실시했었죠. 당시에 그 8, 9월에 2차, 3차 화성 12형 시험을 할 때는 정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도에서 45도 각도로 정상 각도로 발사하는 이제 그런 시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본 열도를 넘어가고 이제 그런 식의 그 일본 입장에서는 엄청난 의미의 도발이 계속 됐었죠. 그래서 일본을 넘어서 태평양에 낙하하는 이제 그런 이제 발사 시험을 했고, 그 결과 IRBM 화성 12형은 실전화됐다 이렇게 북한이 선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드맵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그래서 처음에 새로운 유형의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시험 발사, 그래서 교각으로 거의 직각 수준으로 발사해서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이제 발사라고 그것이 이제 성공했다고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정각으로 그러니까 정상 각도로 발사해서 그러니까 실제 발사할 때랑 같은 그런 각도.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도에서 45도 각도로 쏘는 겁니다. 지금은 이틀 전에 발사한 건 거의 90도 각도로 쐈고요. 하늘 위로. 그래서 앞으로 화성 14형, 화성 15형을 정각으로 발사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남아 있고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북한은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북한의 여러 가지 이런 도발 이런 거는 이제 미사일 개발을 실질적으로 수준을 올리겠다라는 것도 물론 있을 터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미국에 대한 반발, 뭐 경고, 뭐 이런 의미도 분명히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생각해서 이런 의미다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북한 입장에서는 ICBM 완성을 위한 어떤 기술 축적의 성격이 강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현재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고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이것은 대화하자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물론 미국의 이제 입장은 이렇게 강력히 압박함으로써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기를 바라는 거지만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대화하자는 게 아니다. 너네들이 우리 보고 대화하자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제 사회를 동원한 이런 압박, 제재를 그만해라 이런 메시지가 될 수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제재 국면을 북한이 무한정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돌파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국이 압박하는 와중에 대화하자고 하는 건 모양새가 빠지니까 북한 모양새도 입장에서 빠지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도 나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입장에서 미국 너희들도 좀 쉽지 않을 거야. 이제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러니까 양측이 어느 정도 좀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의 테이블로 나가자. 이것이 이제 북한의 노림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미사일 도발을 75일 만에 실시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화의 장에 나가더라도 위험 수위를 가장 고조시켜 놓은 최고조로 올려놓고 나가는 게 자기들 입장에서 이제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질문을 드린다면 이렇게 어떤 그 긴장감이 가장 최고조로 올라가 있다라는 자체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제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대화를 갖기 위한 어떤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그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핵무기도 그렇고요. 또 그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그렇고 모든 것은 완성이 된 상태에서 협상을 해야 협상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해서 여차하면 마음에 안 들면 협상 안 해. 끝났어. 그럴 경우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완성품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완성도 되기 전에 미국 입장은 그거잖아요. 완성하지 말고 지금 단계에서 올스탑하고 대화하자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우리가 완성품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하게 되면 결국 미국 페이스에 말려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북한은 아무리 미국이 압박하고 제재를 가해도 핵무기와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대화 안 할 것이다. 이것이 대체적인 그 세계 전문가들 또 대부분 나라들의 분석입니다. 일치하는 분석이고 따라서 북한이 이렇게 위협을 증가시킬수록 이렇게 이제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을 완성할 날이 이제 코앞에 닥쳤다는 이런 상황이 될수록 역설적으로 대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사일을 완성해 놓고 핵무기를 완성해 놓고 대화를 안 한다면 그렇다면은 전쟁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건 뭐 북한이나 미국이나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결국 이 핵무기를 완성시킨다는 것은 대화로 가기 위한 북한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전제 조건인 거죠. 미국이 계속 선제 타격이라든가 군사적인 옵션을 계속 거명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북한이 멈추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계속 멈추지 않고 가면 결국 뜨거운 맛을 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위협을 가하는 건데 이 북한도 거기에 좀 굴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 미국의 어떤 선제 타격 위협을 북한이 진정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단계에서 완성품, 그러니까 핵무기라든가 미사일이 완성되기 전에 스탑할 것인가. 굉장히 이것은 좀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 현실적으로 완성품을 가졌을 때 더 협상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걱정하는 것은 북한이 완성된 뭐 핵무기나 완성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졌을 때는 미국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상당히 양보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그러면 어디까지 선에서 서로가 타협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지금 단계에서 북한을 공격하자니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남한이 한국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다만은 당연한 거고요. 네. 뭐 이쪽으로 뭐 하나라도 날라오면 그렇죠. 아무리 정밀 외과 하듯이 정밀 타격을 한다 하더라도 전시에서 실전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럼요. 약간의 오차도 허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참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하는 것도 참 마음에 안 들고 한국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북한도 물론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참 어려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고비를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것만 믿으려는 속성이 있죠.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주영석 기자와 나눈 많은 얘기 가운데 마지막 부분 일부 전문가들은 그래도 이처럼 긴장이 더 오를 데가 없이 올라 있는 상황이 오히려 대화로 가기 위한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대목. 저는 그나마 그래도 그걸 믿고 싶네요. 그나저나 김정은은 지금 뭘 듣고 싶어하고 뭘 믿고 싶어 할까요? 백전백승을 위해서 필요한 지피지기, 김정은을 알아야 하고 또 알기 위해서는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역지사지가 또 이 시점에서 필요합니다. 오늘 이슈 마치겠습니다. 주영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